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든 중요성을 부여하라는 마음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음의 힘을 빼고 가볍게, 즐겁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뿌듯함에 잠들고 설레며 일어나라.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쓸데없는 고민을 줄여주는 미니멀리즘.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걸 정말 다 할 순 없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도가 낮은 것은 잘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잘 포기하는 것은 뭘까? 내 삶에서 덜 중요한 것을 가차없이 삭제하는 것이다. 더 이상 쓰지 않는 파일을 잘 삭제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일상이 미니멀해진다. 미니멀리즘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뿐 아니라 돈 낭비도 줄여준다. 예를 들어 나는 옷도 계절별로 좋아하는 옷 몇 가지만 두고 돌려 입는다. 심지어 그마저도 복잡해서 봄, 가을에는 교복이라고 부르는 매일 입는 출근복도 마련했다. 화장품도 쓰던 게 떨어지면 굳이 새 제품을 구경하지 않고 같은 제품으로 재주문한다. 요즘 어떤 화장품이 새로 나왔는데 피부가 밝아진다더라. 저 아이섀도우가 발색이 더 좋고 가성비는 어떤 게 더 좋다더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인터넷을 쥐잡듯이 뒤지는 시간이 줄어든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 채널을 3년 넘게 운영하면서 계속 같은 카메라만 쓰고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선택지만 가지고 사는 것은 선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새로운 카메라는 어떤 것을 살지 고민하며 카메라 기종별 리뷰를 찾아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매일 아침은 소이라떼와 블루베리 베이글만 먹는다. 핸드폰과 카메라는 고장나기 전까지 바꿀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 옷을 사고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일, 새로 나온 화장품이 뭐가 있는지 구경하는 일, 뭐 먹을까 고르는 일 등 선택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는 뭐하러 그까지 몇 분까지 아끼면서 샀냐고 할지 모르지만 작은 시간이 모이면 꽤 긴 시간이 된다. 선택에 대한 고민은 시간뿐만 아니라 꽤 많은 체력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고민할 힘을 비축하는 것이 좋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면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인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게으른 생활의 편안함을 포기할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혹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시간이 없다며 너무 쉽게 단념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자.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중요하지 않은 자질구레한 일은 삭제해보자. 어느 순간 내가 세운 원칙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일요일 예배 시간을 자신의 몫이 아닌 것처럼 빼놓고 일정을 짜곤 했다.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일요일은 예배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요일에 예배 시간은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잘 있는 것이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다. 종교인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사람과 시간 보내기, 휴식, 운동, 명상 같은 일들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급하지도 않고 변화나 결과가 눈에 띄지 않으니 뒤로 자꾸 미룬다.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의식적으로 챙기고 시간을 먼저 빼놓아야 한다. 아무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결심했다고 해도 소중한 일들까지 없애지 말자. 쓸데없는 것은 정리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자. 뭔가를 준비한다는 명목 아래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시간을 정해두고 고민하는 것이다. 시간 제한이 있으면 중구난방 의식의 흐름대로 정보를 찾기보다는 정말 급히 필요한 정보만 검색해보게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행에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최소한의 정보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다. 뭐든 시작하고 나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로 도움되는 정보다.
정보가 적어 조금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 일은 되게 즐겁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나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자.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며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어보자.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순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칼 바르트. 꾸준히 하고 싶다면 루틴으로 만들어라. 어릴 때는 매일 같은 일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고 정돈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루틴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허둥지둥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해야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일은 모두 루틴으로 만든다. 잠들기 전 30분 독서, 저녁 먹기 전 30분 요가 등 좀처럼 습관이 되기 힘든 일도 한번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큰 의지력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 나는 루틴을 만들 때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1단계, 작게 만들기. 2단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기. 3단계, 일정 시간 버티기. 루틴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유지해내야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진다.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 내가 비록 사회생활 N년 차에 어엿한 사회인이라도 루틴을 만들 때 나는 초등학생 정도의 자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아주 쉬운 일로 만들어서 떠먹여주고 잘 달래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도 결국은 작은 일로부터 나온다. 작은 일을 잘해야만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큰 일이 넘어야 하는 높은 벽이라면 작은 일을 루틴으로 만드는 건 사다리를 만드는 일 같은 것이다. 시작은 최대한 작게 해서 허들을 낮추고 불필요한 욕심에 과도하게 질주하는 것을 멈추자. 누군가는 인생이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한다. 나는 인생이 끝이 정해지지 않은 산책이라고 생각한다. 걷다가 걷기 싫으면 잠시 앉아보고 예쁜 꽃이 있으면 한참 구경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꾸준히 지속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정말 실천하고 싶은 일일수록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의식해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너무 중요성을 높게 두고 푸시하면 몸은 반발한다. 힘을 주고 꼭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기 싫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자기관리에 엄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는다. 어떤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시작할 때도 실행할 때도 실패할 때도 감정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로 에너지 소모가 크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뭐든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마음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음에 힘을 빼고 가볍게, 즐겁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하기 싫은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고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면 포기하자. 놓아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잘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완벽을 줬다가 모두 놓칠 수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루틴을 지키는 것이다.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주 조금이라도 하면 된다. 이왕 시작한 거 잘하자가 아니라 꾸준히 하자. 오래 할 일은 당장의 퀄리티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남이 보기에 하찮은 수준의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결국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과를 이룬다. 어떠셨나요? 류한빈 저자의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동양복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일을 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처럼 뭔가 당연하게 빼놓는 일? 그렇게 해놓자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모으는 방법 중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저축부터 하고 남은 걸로 써라. 다 쓰고 저축하려면 절대 할 수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 내가 지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거절 잘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 좀 잘 거절이 힘드니까 거절에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루틴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내가 몇 시에 뭘 하는지 알면 거절이 진짜 쉬워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얘는 원래 이거 하는 애, 얘는 이 시간에는 이거 해야 되는 사람,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히면 삶이 진짜 편해요. 술도 좀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아예 그냥 술을 끊은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적당히 마시는데요.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왜냐면 아무도 막 강요하거나 뭐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이미지가 되면 좀 인간관계도 많이 끊기지만 솔직히 되게 편했어요. 개별적 의사를 존중해줘야지 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먹는 만큼 내가 속도나 뭐 양을 못 따라가면 특히 음식, 술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좀 각자 알아서 먹게 내버려두는 문화가 아닌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진짜 차라리 그냥 술 안 마시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잡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아껴지고 좀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매번 거절을 해야 되는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람들한테 보이게 내가 뭘 하는지 요즘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좀 나는 몇 시에 뭘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티를 내놓으면 거절할 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쉽게 서로 감정 전혀 상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노를 하기 위한 용도로 루틴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쉽고 작게 이걸 참 매번 듣는데도 신기하게 자꾸 까먹어요.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좀 흥미가 붙고 좀 자신감 붙을 때 그때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분량을 확 늘려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무리하게 분량을 늘리는 바람에 아예 손을 놔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작게 정말 부담 없이 그리고 진짜 도무지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다들 그런 거 하나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련이 아니라는 부정기 그때는 이제 막 물건을 리폼하는 것처럼 옷도 막 고쳐서 입을 거야?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고쳐서 입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서야 드디어 기부하거나 팔거나 버리거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약간 취미나 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야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무지 연습이 되지도 않고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참 이래저래 다 해봐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놓아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놓아준 것도 꽤 많고요. 막 슬프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되게 홀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냥 하기로 했다면 잘하자까진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꾸준히 하자. 묵묵히 하찮은 수준이라도 계속 해보자 라는 내용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루고 싶은 일 있다면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면 잠깐 쉬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작게 내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